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거 봐라. 산타랠리를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일봉이니까 이걸 잠깐 바꿀게요. 예. 자, 이게 전고 좀 올랐죠. 넘어갔습니다. S&P 100 지수. 캔들자 들어오면 3일 연속 올랐고, 이번 주 이제 미국장 24 내일 새벽에 쉬고 일요일 크리스마스 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올라갈려나 5일 동안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상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상승하는데 그렇게 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일단 지표가 나왔는데요. 지표 보면은 경제 지표 몇 개 나온 것 중에서 일단 이게 신규 실업상은 적은 건수인데,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지만 뭔가 좀 불안한 감정이 근저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640만 건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작년 4월에. 지금 20만 건 초입. 지난번엔 20만 건도 깨졌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에 굉장히 640만이라는 게 20만으로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줄은 거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놀랍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게 2009년도 4월 달에는 650만 건이 아니라 64만 건이었거든요. 10분의 1 수준이었죠. 걔가 20만 건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 이전에 이렇게 약간 살짝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었지만 2014년도 하반기에 그 뒤에 다시 튀어가지고 2014년도 후반부에 들어와서야 20만 건대로 좀 안착이라기보다는 20만 건대 안으로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4월에서 2014년도니까 거의 한 6년, 5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20만 건이 깨진 거는 실제로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얼마 전이에요. 20만 건대 깨진 거. 여기 보시면 이게 20만 건대 깨진 데가 이연절이거든요. 이연절이. 2018년도 언저리.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보면 거의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640만 건까지 올라갔던 게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내려왔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 참여율이 굉장히 좀 줄었잖아요. 그 노동 참여율이 죽은 거는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들어왔다가 실업이 양산돼서 다시 신규 실업성 청구를 했다 이렇게 반복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빨리 경제가 움직이는 게 과거하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금리가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잘 유발이 안 돼서 테이퍼링이 끝난 2014년도 이후에 2015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바로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초래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 흐름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 흐름의 변화가 꼭 긍정적인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근저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감싸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이힐드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 그 신용 팽창이 안 꺼진 상황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뭐 폭발적으로 올라간 유동성 때문에 그 부동산 쪽에 유입이 많이 되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나중에 버블이 깨질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근저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불안정성을 내포한 상황 하에서 무엇인가 떠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들입니다. 지금 사실 어쩌면 그러니까 폭풍이 치면 커다란 허리케인 같은 거 보면 가운데 태풍의 눈은 잔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뭔가 삐끗만 했다가는 난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그런 일이 터질 거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요동을 치게 되면 굉장히 세게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경제지표 위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다른 쪽 사이트로 참고를 해드릴게요.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사이트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고용하고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실질 판매하고 실질 소득의 지표들이 이제 전월비로 이 증감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초록색? 예, 이 초록색이 실질 판매인데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퉁퉁퉁 튀었었죠. 이게 그 가게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올해도 1월달하고 3월달인가요? 연속으로 돈을 쥐어줬죠. 작년에도 돈을 쥐어줬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튀는 현상을 보여서 이제 그 강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리얼 세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해봐도 되는데 리얼 인컴, 실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가 추세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추세선상으로. 이게 그렇게 확 튀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게 중간중간에 뭔가 튄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소득 부분은 약간 좀 눈에 걸리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내구재 주문이거든요. 근데 내구재 주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돼가지고 이미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 한 칸이 1년이거든요. 1년 만에 회복했는데 과거의 경기 수축면을 보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수요도 폭발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일어났다는 뜻인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가격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물량 대비로 보면 이거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경제 시스템 안에서. 물론 뭐 과거와 완전히 다른 게 점진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 수축이 되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수축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쫙 꺼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락다운을 탁 시키면서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어떤 문제들이 다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뭔가 수요를 야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집에서 못 나가게 만드니까 사람이 이제 잔뜩 뭐 쓸어다 담아야 되는, 잔뜩 사재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현상, 혹은 그 이외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실직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돈을 막 쥐어주고 그 돈을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업성을 추가로 주면서 야 이거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는 게 낫네 이런 상황이 유발되는, 그러면서도 돈을 쓸 수 있는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만드는 이런 패턴들을 막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얘 플러스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플러스 혼재되면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이 폭발적인 이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과도한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 가계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러니까 PC 프라이스의 프라이스 인덱스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가지고 여기 그중에 코어 요걸 가지고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하거든요. 근데 연준의 타겟은 2%예요. 중장기적으로 2%를 유지하면 된다는 건데 얘가 2%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머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미 시장에 반영하고 무시하는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연준이 지금까지 한 얘기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소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3월까지는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5월 정도나 혹은 2분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걸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올라가는 강도가 주저앉지 않고 1, 2월 달에도 이 강도가 강하면 아래쪽으로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옆으로 개걸음을 친다거나 최악의 경우 다시 머리를 더 들고 올라간다면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거기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조정 받을 때 조정 강도가 약해요. 항상.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 강도가 약하죠.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연준이 실제로 그렇게 엑셀레이터를 더 밟았는데도 조종이 안 끝난다. 아니, 조종이 세지 않다. 그러면 뭐 그걸로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항상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그걸 조종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중단하는 이런 돌발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이게 에너지 쪽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그 군사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까지로 연결돼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타결이 날 건데, 어느 시점에서 타결이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독일의 노스트로돔인가요? 잘 못 외우겠는데 하여튼 그 가스관 새로 연결된 것, 그것이 아직 승인이 아마 안 났죠. 그것을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이외에 그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것이 에너지 가격을 밀어올리는 이슈로 작동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물가를 작동시키는 요인 중에, 그러니까 자극할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계속 야기하도록 만드는 이슈들이다. 그러니까 아직 연준이 엑셀을 더 밟을, 속도 페달을 더 밟을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이제, 이게 오미크론 얘기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뭐 먹는 약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오미크론을 끝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막 오미크론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뉴스 중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고요. 12월 24일자 기사인데, 이거는 임병선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온 건 이 단어입니다. 어떤 미국의 어디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내년 1월 말 정점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 정점이라는 얘기는 이때 피크아웃 친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은 이거보단 일찍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미크론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뭐 미국의 봉쇄 정책이나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불안정성으로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오미크론 확산세로 뭔가 만들어지는 불안정성은 1월 중순 정도, 길어야 1월 20일께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 영국 연락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1월 말 피크 정점이니까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정도면 이 오미크론 얘기도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 10월 23일자 정은교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산타 안 오면 그린치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린치는 장이 약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최근 20년 동안 크리스마스 뒤 연말까지 주가가 하락한 한 해는 모두 5번입니다. 1999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6년인데, 당시 연말의 손실은 다음 해 1월 약세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역사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이 기간에 랠리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의미를 좀 부여해도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연말까지 있을 다음 주 장이 있죠. 다음 주 장이 그렇게 힘을 못 발휘하면 1월 장이 좋지 않은 성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